안녕하세요 여러분. 음산한 비밀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서금굴에서 전해지는 무서운 전설, 성같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1970년대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도형제의 공포스러운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이 두려운 존재와 어떤 만남을 가지게 될까?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초자 덕배와 그의 동생 미숙이 안개 속에서 송닥씨와 마주치는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덕배는 동생을 지키기 위해 공포와 싸웁니다. 그들은 이 무서운 존재의 정체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잊고 있었던 전통의 공포를 다시금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때는 1970년대 초반 경남 하동의 조그마한 마을에 덕배라는 아이가 자랐습니다. 덕배는 마을에서 지휘관을 도전하고 소문이 났었는데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호러머니를 도우며 동생까지 돌보는 가족밖에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거기에 머리까지 명석해져 공부도 굉장히 잘하는 모든짐이었다고 합니다. 늘 학교를 마치면 시장으로 가서 생선을 파는 어머니를 도왔는데 그리고 어머니가 힘들다가 동생을 집으로 데려와서 씻기고 적었으며 말이 쉬워서 학교 갔다 시장 갔다지 학교에서 시장까지 약 3km 정도 다시 시장에서 집까지 약 5km 정도를 걸었다고 합니다. 시기적으로 1970년대 시골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먼 거리에도 불평불만이 없던 덕배는 어떻게 하면 어머니가 가진 마음의 짐을 덜까 오로지 그 생각뿐이었다고 합니다. 여느 때처럼 동생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 덕배는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져서 미주와 오빠 오줌 좀 쌀게 너께 꼭 붙어있어 라고 말하곤 오줌을 넣었습니다. 덕배는 오줌을 으면서도 동생에게 눈을 떼지 않았는데 갑자기 안개가 덜 앞에 펼쳐지며 앞이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옆을 돌아보자 방금 전까지 있던 미숙이가 보이지 않았죠. 덕배는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서 안개를 데치며 동생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안개가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좀 전까지 옆에 있던 미숙이가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쪼그려 앉아 있었죠. 덕배는 쏜살같이 달려갔는데 미숙이 덕배를 보며 천진난만하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야, 다시 말로 어떻게 된 거야? 미숙은 해맑은 표정으로 뭔가를 자랑하듯이 흔들었는데 흔히 산딸기처럼 생긴 빨간 색깔의 머리핀이었습니다. 덕배의 눈에는 머리핀 따위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정말 도무장을 잃어버리는 줄 알고 기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도 도무장을 찾아서 어찌나 고마운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안부했습니다. 고마, 빨리 가자. 집으로 도착한 덕배는 동생을 씻기고 어머니가 돌아오시기 전에 밥을 지기 시작했는데 그냥 먼 거리를 걸어왔던 터라 시간에서 먹은 밤이 소화가 될지 오래였습니다. 오빠라, 배고프다. 배고프다고? 조금만 기다리봐라. 고구마 줄게. 그렇게 씻고 이것저것 준비를 해온 덕배는 동생에게 고구마를 먹이고 누웠습니다. 동생은 고구마를 먹으며 아까 좋은 머리핀이 마음에 드는지 요리조리 머리에 꽂아보았죠. 오빠라, 내 이쁘지? 이쁘네. 아까 거기서 죽은 거니? 오빠는 줄 알고 누구 따라갔는데 오빠가 아니라서 그달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다가 딴에서 주웠다. 뭐라고? 덕배는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그 길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덕배와 미숙이가 몇 번을 온 간 길이었지만 사람을 만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날도 덕배와 미숙이 외에는 사람이 없었죠. 만약에 누군가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같은 마을 사람일 텐데 그래서 동생이 자신과 그분과를 착각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덕배는 동생이 어려서 이상한 소리를 하나 하고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뒷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죠. 미숙이는 엄마다 라고 문을 열어주려고 달려나갔는데 지금 오시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라 생각한 덕배는 동생을 붙잡았습니다. 분명 언어라면 문을 열고 들어올 건데 하다못해 마을 사람들이라고 해도 통성명을 하고 왕래하던 사이인지라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순간 불안한 예감이 든 덕배는 동생이 입을 막고 조용하라는 지시를 내렸죠.
도제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왜 그래? 미주가 잘 들어. 지금 업무 올 시간 아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집에 올 사람도 없다. 그런데 갑자기 문 밖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뼈야, 미수가 문 좀 열고 엄마가 팔을 대주다. 그게야 덕배와 미숙이 안심을 하고 문 앞으로 가려는 순간 덕배는 대문 안에 보이는 신발이 어머니의 신발이 아니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어머니는 나이를 고무심을 심으셨는데 대문 밑에 다리는 둥근 천에 꼴 모양의 순을 놓은 신발이었죠. 다시 덕배는 미숙을 잡고 멈췄습니다. 덕배는 조용히 손가락질로 대문 밑을 가리켰는데 미숙이도 어머니의 신발이 아니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죠. 미숙아, 덕배야, 어서 문 좀 열어니. 덕배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니잖아요. 우리 어머니 신발이 아닌데요? 그때서야 문을 두드리던 소리가 그쳤는데 덕배와 미숙이는 대문 밑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대문 밑으로 보이던 다리가 서서히 앉는 것입니다. 두 남매는 겁이 난 나머지 덕배는 동생을 데리고 방 안으로 향했죠. 바로 그때 언제 안으로 들어온 것인지 흰 얼굴에 소름 끼치는 표정으로 바라보는 여자가 길길대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덕배야, 미숙아, 문 좀 열어달라니까. 덕배는 순간 저거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방 안으로 들어가 있는 내내 여자의 웃음소리가 대문 밖으로 들렸습니다. 미숙은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죠. 덕배야, 미숙아, 문 좀 열어달라니까. 마치 고양이가 오는 듯 날카로운 목소리로 여자는 남매를 불렀는데 도지는 덕배 제리와 벌벌 떨고 있었죠. 덕배도 무서운 건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오빠인지라 동생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숙아, 더 좀 말아. 엄마와 뒷문을 묻힌 부족 때문에 못 들어올 보다. 미숙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요망한 것의 울음소리가 들리던데 이 오너한 년아, 어디 사람 사는데 찾아와서 웃는구나. 마을 사람들과 어머니가 누군가를 혼내는 소리가 났는데 무당탕 소리가 요란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이 집에 도착했는데 어머니는 덕배와 미숙이가 덕전이 되었는지 한걸음에 방문을 열었죠. 덕전 말그라, 손 다치냐, 이 엄마가 미쳤다. 덕배와 어머니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누군가 문 앞에서 사나한 엉덩이를 흔들며 뛰게 되는 여자를 발견했던 겁니다. 반면에도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동네에 친한 무당 할머니를 모셔왔다고 했습니다. 무당 할머니는 한눈에 손 다치다면서 애들을 해칠 거라고 빨리 마을에 전장한 남자들을 불러오라고 했는데 그렇게 무당 할머니와 마을의 사내들이 손 다치를 쫓아냈던 겁니다. 하지만 공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오늘이야 어머니가 빨리 발견을 해서 마을 사람들과 물리쳤다고 하지만 완전히 내쫓은 건 아니었기에 혹여나 또 나타나면 어쩌나 하는 공포감이 나왔습니다. 덕배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자신이 미숙이 나이였을 때 고모가 해주던 이야기를요. 고모는 안기가 심한 날은 귀신이 활동하기 가장 좋은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밥을 나누며 천의 귀신이 잡아낸다고 말했던 기억이 났죠. 실제로 시골에서는 그런 날에 아이를 잃어버리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덕배는 두려운 마음에 미숙이를 재혼한 어머니에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 진짜 그게 용물이면 또 우리 집에 오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이게 더 이상 걱정은 말라는데 그 요원한 뒤 비기집에 모두 거다. 무당 할매한테 묻어서 달라고 해서 캐몬 앞에 붙였다. 그게 이제는 얼씬도 못할 거다. 그리고 덕배, 이도 받아라. 웬 나뭇가지 하나를 받았는데 어머니는 그것이 복숭아 나뭇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귀신이나 요너한 것들을 쫓아줄 것이라고 말이죠. 그 요너한 게 또 너희 앞에 나타나면 이걸로 냅다 수납치거라. 하지만 덕배는 겁이 났습니다. 그럴 용기도 없었고 다시는 그런 용우를 보기 싫었기 때문이죠. 어머니도 걱정이 되셨는지 한동안 이른 새벽에 덕배와 미숙이를 깨워 같이 시간이 다 났다가 퇴근할 때도 같이 집에 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절이 찾아왔죠. 대목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엄청 바쁜 날을 맞이했습니다. 할 수 없이 덕배랑 미숙이는 예전처럼 단둘이 3km를 걸어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다시 안개가 심하게 몰아쳤습니다.
덕배는 순간 그때의 제각이 닿아서 미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빠야, 아프다. 왜 이리 손을 세게 닿는데? 오빠의 마음도 모르고 투련만 넘어놓은 미숙이었지만 직관적으로 덕배는 느꼈습니다. 오늘 그 요망한 곳을 만날 수 있겠다. 내가 미숙이를 지켜야 된다. 복숭아 나뭇가지가 술가방에 있는데 어떡하지? 오만 가지의 불안감이 밀려왔죠. 미숙아, 빨리 걸어서 집에 가야 된다. 아니 그러면 그때처럼 요소한 게 나타날지 모른다. 빠르게 걸어 나중에는 덕배가 미숙이를 안고 냅다 뛰었습니다. 다행히 귀신을 만나지 않고 집에 무사히 도착했고 덕배는 서둘러 대문을 잠갔죠. 그런데 덕배는 보았습니다. 물든 사이로 그때도 여자가 걸어오고 있는 것을 말이죠. 또 곳에 벽을 만드는 것은 그것이 요사한 웃음소리를 내뱉으며 호랑이처럼 내 발로 걸어오는데 그 모습에 겁을 먹어버렸습니다. 덕배는 눈을 뗄 수가 없었죠. 그 요물을 순식간에 빠르게 달려왔고 불쑥 대문 밑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덕배는 요물과 눈이 마주치자 온몸이 경직되어 버렸죠. 찌대지르는 웃는 것인지 우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무섭게 덕배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어서 문 열어놔 덕비다. 덕배는 무서웠지만 미주비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마른이는 큰 돌을 요물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돌에 맞은 요물은 끼룩끼룩 소리와 함께 물어맞죠. 하지만 요물은 허가 단단해놨는지 머리로 대문을 들이받으며 말했습니다. 버즐 열어라, 버즐 열어, 버즐 열란 말이다. 덕배는 무서웠지만 동시린 미숙을 지켜야 된다는 이념으로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덕배는 도망가려고 말았죠. 도저히 미숙이 18로 단에 붙어있는 부적들을 마구마구 벗기고 있는 겁니다. 미숙아, 천칭자리라. 이게 뭐하는 거야? 덕배의 눈에는 미숙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어머니 어머자 폼을 찍어버렸는지 얼굴을 지하얗게 분치를 하고 미숙은 새빨갛게 뭔가를 발랐습니다. 옷은 어머니의 치마를 둘러입고 머리에 좋은 머리핀에 달았죠. 그리고 매저운 눈으로 덕배를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덕배는 제발 정신병철이라며 채찍이 미숙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무섭게 웃으며 밖에 있는 요물과 똑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덕배는 너무 놀랐지만 혹시나 미숙이 입에 잘못될까봐 꽉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미숙은 덕배를 밀치고 대문을 향해 뛰어나갔고 대문을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덕배는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 요물과 미숙이가 어서머엉 자신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물은 앙칼지지만 부드러운 어투로 말했습니다. 덕배야, 너도 이 누나 따라하자. 요물은 말을 할 때마다 몸을 굴려버렸고 얼굴이 이그러졌습니다. 덕배는 사시나무 떨듯 떨었지만 용기를 내어 책가만에서 복숭아 나뭇가지를 꺼내들었습니다. 요물이 그것을 보고 조심스레 마당 앞을 어스머 물었습니다. 덕배도 요물과의 대치 상황에서 지지 않으려고 안단힘으로 버텼죠. 그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쳐다보기만 하다가 요물이 순식간에 도저히 미주비를 잡아채 빠르게 도망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덕배는 크게 놀랐고 미주비를 잡아나는 요물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재빨리 덕배는 나뭇가지를 집어들고 무당한 집으로 달려갔죠. 할매, 무당할매, 미숙이가 공룡년한테 잡혀왔습니다. 어떻게 오늘의 미숙이 그거한테 죽으면. 무당할매는 마치 덕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복숭아 나뭇가지를 엮고 있었습니다. 안다, 그 요망한 나, 내 울지가 갔어. 어찌나 한이 서려있단지 장군이 심기가 그이 편할 정도다. 덕배야, 할매는 요망한 나한테 하시빨리 가봐야겠다. 너는 마을 사람들 데리고 옵니다. 요망한은 멀리 못 갔을 기다. 이 할매 덕배별이 실천이 소리 듣고 잘 찾아와야 된대. 덕배는 마을에 있는 건장한 사내들을 불러모았습니다. 마을 이장이 소식을 듣고 사내들과 함께 각종 연장과 횃불을 들고 할매련 할매 꽹과리 소리가 있는 곳으로 향했죠. 덕배야, 반기 쫓아오니다. 할매 꽹과리 소리가 요령한 골골이 퍼뜩가야겠다. 무당 할매는 용왕한 것을 뒤를 맹풍 쫓았는데 그것이 어찌나 심히 반야 들판에 기었는지 발자국이 매우 불규칙적으로 나 있었습니다. 요원아이야, 옛 무당지 40년 동안 일한다는 추운밖에. 토도로 발자국을 쫓아갔습니다. 베이로 미주비를 땅에 내려넣고 던지 춤을 추는 요망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손박씨 또한 춤을 추다가 무당 할매의 기척을 느끼고 길게 목을 뺐지. 할매는 돌아봤죠. 무당 할매는 뺀다리를 치며 요망한 것이 싫어하는 주문 같은 걸 읊었습니다. 뺀다리의 요란한 소리와 할매의 연불이 손가락을 못 움직이게 만들었죠. 나무아미다 관세음보살, 나무아미다 관세음보살. 요망한 것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배문을 냈습니다. 이 미친놈 남구야, 그만해. 그만해. 무당 할매는 고통스러워하는 손박씨를 보며 더욱 집중했는데 때마침 요사스러운 소리를 들은 미숙이가 일어났습니다. 미숙이는 너나게 이어 꼬리가 일그러진 손박씨의 모습을 보자 겁에 질려 무당 할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것을 본 온화한 손박씨는 팔을 길게 뻗어 미숙이의 다리를 잡았죠. 너 길도 만나. 어떻게 저는 너기 때문에. 손박씨의 광대 어린 모습에 미숙은 겁을 먹었고 물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그때 덕배와 마을 사람들이 올라왔죠. 덕배는 손박씨의 손이 미숙의 다리를 잡고 있는 광경을 보자 복숭아 나뭇가지로 엮은 뭉치를 손박씨의 손에 제게 내려쳤습니다. 순간 팥소리와 함께 요물의 손에서 불꽃이 튀었고 요물은 고통스러우기 더욱 거세게 울어댔습니다. 박배기 인업, 내게 미련만은 용서한다. 무당 할매는 복숭아 나뭇가지를 엮은 뭉치를 손박씨에게 제게 내려쳤습니다. 그러자 요물의 문을 연기가 피어올랐고 이윽고 사람의 역지에서 벗어난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살쾡이었죠. 자신의 모습을 들기에 살쾡이는 재빠르게 도망을 쳤는데 어찌나 빠른지 사람이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뒷산으로 멀리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이 쫓으려고 하자 무당 할매는 손으로 바로 막았죠. 텀니로 쫓아보는 우리가 더 위험하대. 저거 진짜 위험한 요문입니다. 마을 이장이 무당 할매에게 물었습니다. 할매, 와무는 뒤에 저거보다 사람으로 둔답한 살쾡이나입니까? 무당 할매는 이거를 차며 고개를 저었죠. 덕배야, 미숙아, 너희들은 운이 좋았대. 저번 용물한 땀을 입는 나네는 뼈도 못 치리지. 영물이 한번은 인간의 시체를 먹고 난 요물이 되는기다. 다 못 낳는다고 나그라리 소방마대 여인네가 갈구석서가 벌벌 떨다가 산에서 요전했구나. 살쾡이가 여인의 시체를 뜯어먹고 빙이 된기라, 빙이. 무당 할매는 미숙이에게 닭을 갖고 미숙이 머리에 꽂힌 삿대기 모양의 머리핀을 보았습니다. 이거다, 미숙아. 이 할매가 새 머리핀을 뒤틉니다. 그 할매한테 주다. 미숙은 처음에는 할매가 머리핀을 빼앗는 줄 알고 손으로 박쳤지만 덕배가 설득하여 관심이 내려갔습니다. 무당 할매는 머리핀을 보더니 그 여인애야 하니 너금이 뜨신다고 말했죠. 한 맺힌 물건은 함부로 가져오는 게 아니다. 그 요망한 것이 이곳로 미숙이를 꼬셨어. 몇 주일 미숙이를 잡아가려고 계획을 세웠던 기야. 참 이호감한가. 덕배와 미숙이가 집으로 돌아나던 뒤에 뿅물은 자신이 죽던 날 꽂고 있던 머리핀의 미끼로 미숙이를 흘렸던 것이었습니다. 다일은 날춤없게 처방맞았다는 증량과 살쾡이가 나쁜 인간에 대한 증량이 미숙이를 노린 것이었죠. 디비피 찾아와 어머니는 무자한 덕배와 미숙이를 보고 부둥켜 안으며 참아왔던 울음을 터치했습니다. 이후 덕배는 시간 가까이에 집을 얻어 이자를 갔죠. 어머니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두 자식이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꽤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별책이 된 덕배는 방학을 고향에 내려왔죠. 자신이 자었던 마을에 친구들을 보러 내려왔던 거였죠. 우연히 옛 생각이 나서 어릴 적 살던 직처에 갔습니다. 그런데 지붕을 바라보니 그 시절에 봤던 용감한 것이 마치 덕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앉아서 빼꼼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저 그런지 무슨 고 덕배는 한참을 그곳에 바라봤다고 합니다. 여와또 덕배로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끼룩끼룩 소리를 내며 기산으로 기어가기 시작했는데 덕배의 귓가에 그 요나한 곳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진짜 오랜만이네. 다들 너러와. 이제 난 네 도장이 지장이집니다. 이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덕배와 미숙이는 손박씨의 공포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뜸산한 비밀들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